역사상 가장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 중 일부가 현재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아이콘이었지만 오늘날 그들의 자동차는 대리점에 방치되어 판매가 부진하며 이면에서는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이름들이 어떻게 이렇게 깊이 추락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26년에 이 모델 중 하나를 구매하는 것이 실수일까요?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6. 미쓰비시. 미쓰비시가 정말 멋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클립스는 첫 번째 분노의 질주 영화를 통해 하루아침에 유명해졌고 갑자기 모든 젊은 자동차 팬들이 이 차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랠리 스포츠의 영향을 받은 타협 없는 사륜구동 터보 차량인 랜서 에볼루션이 등장하여 훨씬 더 비싼 차들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미쓰비시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체급을 훨씬 뛰어넘어 싸우는 일본의 언더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미쓰비시는 오늘날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클립스는 사라졌습니다. 랜서 에보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20,000 미만으로 살 수 있었던 마지막 신차인 미라기마저 단종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입점이자 가격에 민감한 구매자를 위한 미끼 상품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3개의 크로스오버뿐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중 하나에 이클립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브랜드가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캐치, 카 에즈에 따르면 이클립스 크로스의 현재 재고 물량은 약 200일치에 달합니다. 이는 차량들이 대리점 마당에 방치된 채 구매자를 거의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관세까지 겹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은 미쓰비시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을 일본이나 태국에서 수입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25%의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었을 때 미쓰비시에게는 어떠한 완충 장치도 없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파악하기 위해 미국 딜러들에 대한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 그 피해액은 약 2억 6,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브랜드로서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5. 시나 크라이슬러. 그리고 이 사례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크라이슬러는 미국 자동차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이름 중 하나입니다. 1959년형 크라이슬러 300은 나스카를 지배했고 데이토나 비치에서 시속 143마일에 도달했으며 당시 언론은 이를 아름다운 야수라고 불렀습니다. 현대적인 300C는 2005년에 해미 V8 엔진을 달고 돌아와 어디서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테스터들은 심지어 벤츠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크라이슬러는 1984년에 미니밴을 발명했습니다. 혁신은 한때 이 브랜드의 DNA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크라이슬러의 전체 모델 라인업은 파시피카와 사실상 더 저렴한 퍼시피카에 불과한 보이저, 단 2대의 미니밴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단도, SUV도, 픽업 트럭도 없습니다. 상징적인 300은 2023년을 끝으로 단종되었습니다. 2대의 미니밴, 그 이상은 없습니다. 캐치에 따르면 퍼시피카의 현재 시장 재고는 193일치이며 보이저는 194일치입니다. 두 수치 모두 건강한 기준치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게다가 신뢰성 문제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퍼시피카 하이브리드는 변속기 문제와 전기적 결함으로 인해
수년간 잘 알려진 악명을 떨치고 있으며 이는 소유자들의 리뷰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단 하나의 핵심 제품, 거기에 신뢰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브랜드가 내세울 만한 다른 매력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잠깐, 크라이슬러가 아직도 존재해? 이제 이 브랜드는 종종 렌터카 업체와만 연관 지어지며 이러한 이미지를 다시 떨쳐내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에어플로우 EV는 대형 전기 SUV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바꿀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마저 취소되었습니다. 이로써 당분간 남은 것은 제품 라인업의 거대한 공백과 점점 더 크게 째깍거리는 시계뿐입니다. 4. 알파 로메오. 알파 로메오의 추락은 이 브랜드의 역사가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특히 더 뼈 아픕니다. 알파는 1910년부터 자동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레이서 중 한 명으로 꼽는 다치오 누볼라리는 알파 로머 차량으로 주요 경주와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포뮬러 1 타이틀을 획득했으며 2017년 주리아와 스텔비오로 미국 시장에 복귀했을 때 많은 열성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아름다운 자동차, 강력한 주행 성능, 진정한 컴백의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은 냉혹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미국 내 평균적인 알파 로머 대리점은 한 달에 겨우 5대의 차를 팔았습니다. 단 5대입니다. 동시에 2024년 미국 판매량은 거의 20%나 급감했습니다. 이런 수치로는 대리점을 경제적으로 운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딜러들은 돈을 잃고 직원을 줄이며 이런 일이 발생하면 거의 항상 서비스 품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 로머와 같은 브랜드에서는 이것이 특히 더 큰 문제입니다. 소유자 포럼에서는 항상 같은 의견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차의 주행 감각은 사랑하지만 차를 소유하면서 겪는 많은 것들을 싫어합니다. 초기 줄리아와 스텔비오 모델을 괴롭혔던 전자장치 문제는 브랜드의 평판에서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컨슈머 리포츠 또는 알파의 모델들을 신뢰성 부문에서 정기적으로 최하위권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알파 로머와 BMW 또는 메르세데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결정은 독일 브랜드에 손을 들어줍니다. 약 6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타면서 예비 부품을 위해 몇 주씩 기다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모기업인 셀란티스는 2025년 하반기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는 알파 로머의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미니 1959년의 오리지널 미니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상징적인 자동차 중 하나입니다.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3번이나 우승했으며 타임 매거진은 이 차를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인 100선에 포함시켰습니다. 2002년 BMW가 이 브랜드를 새롭게 출시했을 때 그들은 작고 장난기 넘치며 직관적이고 진정한 개성을 지닌 이 특별한 마법을 다시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니를 단순한 자동차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작은 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충성스러운 팬들은 오늘날 브랜드가 자신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불만은 거의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차가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지며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형 컨트리맨은
이제 완전한 SUV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이 미니인 자동차가 오늘날에는 소형 프리미엄 크로스오버만큼 무겁습니다. 많은 오랜 팬들에게 이는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이 단절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미니는 거의 모든 클래식한 조작 버튼을 크고 둥근 OLED 터치 스크린으로 대체했습니다. 온도 조절과 같은 일상적인 작업조차도 이제 주행 중에 메뉴를 통해 여러 번 입력해야 합니다. 소유자들은 단순히 짜증이 나서 불평하는 것을 넘어 일부는 이를 진정한 안전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캣지에 따르면 미니 컨버터블의 현재 재고 물량은 224일치로 건강한 수준의 거의 4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일부는 가격입니다. 풀 옵션을 갖춘 미니 컨트리맨은 이제 BMW X1이나 아우디 Q3와 직접적으로 겹치는 가격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격대에서 많은 구매자들은 결국 더 높은 명성을 약속하는 엠블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인피니티. 그리고 아마도 인피니티는 이 몰락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목록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G35와 그 이후의 G37은 진정한 운전자를 위한 차였습니다. 후륜 구동, 강력한 엔진, 정밀한 핸들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카 앤 드라이버는 이들을 극찬했고 G37이 출시되었을 때 미국에서 $40,000 이하의 스포츠 세단 중 가장 많이 논의되는 모델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인피니티는 많은 브랜드가 결코 찾지 못하는 것, 즉 사람들이 실제로 반응하는 명확한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브랜드가 발전을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피니티는 2017년 미국에서 150만 산기 15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정점에 달했습니다. 2024년까지 이 수치는 단 587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62% 이상의 감소입니다. 이를 비교해 보자면 렉서스는 같은 해에 384로 준용격9대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미국에 존재하지 않았던 브랜드인 제네시스 역시 인피니티를 앞섰습니다. 그리고 주류 세그먼트의 평범한 패밀리 세단인 닛산 알티마는 인피니티의 전체 모델 라인업을 합친 것보다 거의 더 많이 팔렸습니다. 이 비교만으로도 브랜드가 현재 얼마나 깊이 추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인피니티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재 레디트로에서 가장 흔한 묘사 중 하나는 대략 가죽을 씌운 알티마라는 것입니다. 실내는 갑자기 낡아 보였고 기술은 뒤처졌으며 많은 구매자들은 눈에 띄게 발전한 제네시스와 렉서스로 떠났습니다. 동시에 모델 라인업은 점점 더 축소되고 있습니다. Q5보 세단은 단종되었고 QX50과 QX55는 직접적인 후속 모델 발표 없이 생산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QX60과 QQI 정도만 남게 됩니다. 한편 평균적인 인피니티 딜러는 한 달에 약 24대의 차량만 판매하는데 이는 수익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딜러는 연간 $200만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인피니티 딜러십이 닛산 매장과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럭셔리 자동차에 $6만 지불하려는 사람은 닛산 로그와 센트라가 있는 같은 전시장에 서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프리미엄 경험이 아닙니다. 이는 스스로의 기대치조차 감당하기 힘든 브랜드의 모습입니다. Insider que colose don sicote condenados. Easy 토리리 코네게런 시너스. 이 제규어. 그리고 1위는 제규어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가지기 힘든 브랜드입니다. 1961년 제규어는 제네바 모터쇼에서 E-타입을 선보였습니다. 엔초 페라리는 이를 두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차는 시속 150마일 이상으로 달렸고 도로 위에 그 어떤 차와도 다른 외관을 가졌으며 당시 페라리나 에스턴 마틴이 요구했던 가격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규어를 소유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스타일, 우아함, 그리고 독자적인 형태의 명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브랜드의 상태는 거의 초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2025년 4월, 제규어는 유럽 대륙 전체에서 단 49대의 자동차만 판매했습니다. 49, 1000대가 아니라 49대입니다. 전년도 같은 달에는 1091대였습니다. 이는 단 한 달 만에 97.5%가 급감한 수치입니다. 2025년 초부터 유럽 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7.5%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규어의 총 판매량은 20.892대로 떨어졌으며 이는 2018년과 비교해 85%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상적인 침체가 아닙니다. 거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그 이유는 급진적이면서도 위험합니다. 제규어는 후속 모델이 준비되기도 전에 사실상 기존의 전체 모델 라인업을 파괴했습니다. XE, XF, 그리고 F타입은 사라졌습니다.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인 F페이스, F페이스조차 단종될 예정입니다. 딜러들은 갑자기 팔 물건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전 시장은 어두워졌고 시장에서 브랜드의 존재감은 거의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2024년 말에는 실제 자동차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고 모델들과 추상적인 메시지만 등장하는 Copy Nothing, 아무것도 모방하지 마라 캠페인이 나왔습니다. 인터넷은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공개적으로 이를 조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규어가 아직도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은 15만 달러 이상의 시작 가격으로 초호화 전기차 세그먼트에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여 벤틀리나 포르쉐 같은 브랜드를 직접 공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규어의 전무이사조차 기존 고객의 약 15%만이 이 길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브랜드가 지금까지 신뢰할 만한 성공 기록이 전혀 없는 가격대의 구매자를 공략하기 위해 충성도 높은 고객의 85%를 의도적으로 뒤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모델은 2026년 언젠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플랜 B는 없습니다. 돌아갈 모든 다리는 이미 불타버렸습니다. 메인 목록에 거의 오를 뻔한 두 개의 브랜드가 더 있습니다. 피아트, 피아트와 마세라티, 마세라티입니다. 피아트는 1899년부터 존재해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브랜드는 모든 가솔린 모델을 라인업에서 제외하고 전기차인 오베비이라는 단 하나의 승부수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문제는 명확합니다. 이 차의 시작 가격은 약 38,000달러이며 주행거리는 약 140마일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거리를 운전하고 자동차를 완전한 일상용 차량으로 필요로 하는 미국 같은 시장에서 이는 많은 구매자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재 피아트의 미국 내 판매량은 너무 적어서 그곳에서 브랜드의 존재감은 거의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차 자체는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마세라티 역시 매우 가까웠습니다. 삼지창 로고는 1914년부터 이어져 온 모터스포츠의 역사와 럭셔리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명성 있는 이름 중 하나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몰락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원문 내용에 따르면 현재 마세라티 모델들은 단 3년 만에 가치의 최대 72%를 잃고 있습니다. 오늘 10만 달러를 지불한 사람은
24사 한병 6개월 후에 24사 보일철토던 달러 가치의 차만 소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에 더해 포럼에서는 스텔란티스 부품을 사용한 실내, 지프, 집 및 닷지, 더쥐, 모델의 스위치, 생산 중단, 대규모 해고, 그리고 강력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모기업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전히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소유의 현실은 재앙처럼 보입니다. 결국 이 목록은 무엇보다도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델이 부족하고 이미지가 무너지며 소비자가 신뢰를 잃는다면 오늘날에는 거대한 이름과 전설적인 역사조차도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브랜드들 중 일부는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이미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브랜드가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